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.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걸까요?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. 근데 이 안에는요, 인류 역사에 아주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당연히 사람이잖아요. 그죠? 뭐 출생신고만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.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사실처럼 보이죠.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답은 아니었습니다. 진짜 충격적이죠? 태어난다는 거랑 사람이 된다는 건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. 자, 이 미스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요,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풍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바로 첫 번째 생일 파티요. 그런데 말이죠, 우리가 아는 그 즐거운 파티에는요,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돌잔치. 우리한테는 그냥 아기 첫 생일을 축하하는 뭐랄까 되게 즐거운 행사잖아요. 그런데 그 본래 의미는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. 바로 생존 확인. 이건 축하가 아니었어요. 시험에 통과했다는 일종의 확인 도장이었던 겁니다.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? 그때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가족의 일원,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게 아니에요. 사람이라는 자격, 이게 태어나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내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50% 이상. 당시 영아 사망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어요.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첫 생일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. 첫 1년, 이게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시험대였던 거예요. 그래서 돌잔치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건 그냥 파티가 아니었던 거죠. 자, 이 아이가 드디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. 이제 우리 공동체의 진짜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. 라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아주 공식적인 인간 등록식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이게 혹시 한국만의 좀 독특하고 유별난 문화였을까요? 이제부터는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.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출발선을 어떻게 그었는지 말이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이 생존 시험, 과연 우리만 했던 특별한 문화였을까요? 정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. 뭐 모양이나 시기는 조금씩 달랐어도요,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회가 똑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했어요. 바로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우리가 되었는가?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의식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거죠. 전 세계의 이런 의식들을 쭉 살펴보면요, 결국 몇 가지 핵심 질문들로 귀결됩니다. 첫째, 아이가 살아남았는가? 둘째, 이 아이는 누구의 소속인가? 뭐 가족이나 부족 같은 거요. 셋째, 신이나 자연 같은 더 높은 존재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알렸는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? 이 중에서 어떤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어떤 다채로운 답변들을 내놨는지 아주 짧고 굵은 투어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전 세계의 인간 등록 방식,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정말 흥미롭습니다. 각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. 먼저 우리처럼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사회는 생존했는가?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죠. 그래서 돌잔치가 있었던 거고요. 반면에 몽골 같은 유목사회의 질문은 쓸모가 있는가? 즉 유용성이었습니다. 우리랑 같이 이동할 수 있나? 이런 거죠. 그래서 2~3살이 돼서 첫 머리를 자를 때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했고요.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신에게 소속되었는가? 이게 정말 중요해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 현대 복지국가에서는요,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만 남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오래된 의식,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생일 파티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?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
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생존, 시민권, 사회적 소속, 이 모든 걸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장해 주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절박한 의식이 필요 없어진 거죠. 생존 확인이라는 원래의 무거운 목적이 사라지니까 이 의례는 순수한 축하, 즉 우리가 아는 파티로 변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첫 생일에 정말로 기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그건 바로 아주 오래된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돌잔치는요, 결코 이상하거나 특이한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에요. 그건 바로 이 아이는 이제 사람인가? 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상징적이고 또 집약적인 방식으로 내놓은 하나의 대답이었을 뿐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의식의 본질은 딱 하나의 선언으로 모아집니다. 바로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세계의 사람이다. 죽음이 정말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공동체가 한 생명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선포였던 셈이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무심코 행하는 오늘날의 다른 의식들 속에는 또 어떤 절박했던 고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?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인류의 오래된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